길버 컴퓨터 2급의 계산 작업 문제는 엑셀 실행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열기 눌러서 커발 자격증 계산 작업 문제 모음이라는 파일이 따로 있어요. 거기 D형 들어가시면 되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수들 한번 좀 볼게요. 이 책에 보면은 지금 추수 함수하고 위크데이라는 함수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추수 함수랑 MID 함수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성별 코드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MID는 이제 그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성별 코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요일이죠, 요일. 예, 요일 환산해서 뭐 1이면 월요일, 2면은 화요일 뭐 이렇게 나오게 하든지, 뭐 2번 문제 같으면 주민등록번호 성별 코드를 이용해서 1, 2, 3, 4 해서 1 남자, 2 여자, 3 남자, 4 여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라든지. 단골손님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가 있었죠? dsum 아시죠? 예, daverage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하고 and 함수하고 or 함수는 뭐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거니까는. 그 다음에 조건부 계산할 때 뭐 조건부 계산은 뭐가 있죠? sum if, 그 다음에 average if, 그 다음에 count if. 조건부 계산.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운드 기억나시죠?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반올림, 올림, 내림 뭐 이런 거는 뭐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랭크 함수 기억나세요? 랭크 함수 석차 구하는 거. 예. 석차 구하는 거랑 같이 또 나올 만한 게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랭크 함수랑 결합할 수도 있고 if error. 그러니까 추수 함수랑 if error랑 결합할 수도 있고요. 추수 함수랑. 그 다음에 VLOOKUP, HLOOKUP. VLOOKUP하고 HLOOKUP은 뭐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뭐 다 썼네 뭐. 함수는 다 써본 것 같은데. 예. 아닌 것들은 또 있을 테니까 또 찾아보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안 지울 테니까는 문제부터 한번 보고요. 지금 생년월일이 나와 있고 이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요일을 무시기 요일이냐라고 출력을 하죠. 추수함수라고 나와 있고, 일단 위크데이가 있는데
이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옵션이 2번 쓰래요. 2번. 옵션이 2번이라는 건 뭐예요? 옵션 1을 쓰면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일요일이 1이고, 옵션 2를 쓰면 월요일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 추수를 쓰면은, 추수를 쓰게 되면은 저 끄트머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야 돼요? 월요일부터 나와야죠. 그 다음에 화요일 나오는 거고요, 수요일 나오는 거고. 지루하지만 다 쓰셔야 돼요. 목요일 나와야 되고, 금요일 나와야 되고, 토요일 나와야 되고, 일요일 나와야 되고. 자, 한번 좀 답을 볼까요? 요렇게 답이 나왔는데, 지금 D형이죠? D형 문제 1번. 그러니까 위크데이 함수를 썼을 때 옵션을 2를 쓰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서부터 나오게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토요일과 같이 문자열 전체를 표시하도록 지정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다 쓰셔야 돼요. 다 쓰셔야만 된다.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앰퍼샌드를 쓰고 요일을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래도 답은 같아요. 근데 앰퍼샌드 쓰라는 말이 없잖아요. 쓰라는 말이 없으니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쓰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답이 맞으면 답이 맞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쓰라는 말이 없는데 썼다 그러면 틀린 거로 말하는 말도 없잖아요. 쓰라는 말이 없잖아요. 쓰라는 말이. 예,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사용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 n%는요. 예. 함수가 아니잖아요. 함수가 아닌데 네. 함수가 아닌데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네. 저기 5번 오른쪽 페이지 5번에 보면은 int mod 함수하고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하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알려주거든. 그런 말이 없는데 썼다 그러면은 미워하죠 그 사람들이.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성별 구하는 건데요. 성별 구하는 건데 시험 문제 이런 게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if 함수 쓰라고 돼 있고 o 함수 쓰라고 돼 있고 mid 함수 뭐 right, left 중에서 어떤 게 몇 개를 골랐을지 몰라도 하여튼 알아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는 if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if는 들어가야 될 거. 그 다음에 성별 코드가 1이거나 또는 성별 코드가 3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3이면 이거는 이거 아니면 저거죠. 1이면서 3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OR을 써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남자가 되고 아니면은 여자가 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OR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하면 되죠. 두 가지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1이면서 3일 수는 없어요. 그럼 성별 코드는 어떻게 매기느냐 하는 거죠. 성별 코드는 MID 함수 써서 주민번호에 8번째 한 글자가 성별 코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성별 코드를 매겨야 되는데 이 성별 코드를 매기는 방법이 또 이 주민번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뭐다? F의 세 번째가 되는 거죠. F의 세 번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얘도 F의 세 번째. 이렇게 쓰면은 맞지 않을까 한번 볼까요? 예, 맞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함수 문제를 손으로 수기로 쓰면서 문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은 오랜 시간 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9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합격 불합격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일 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자 볼게요. 2형 2형의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 2형을 한번 볼게요. 1번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돼요. 얘는. 그 다음에 영어 점수나 수학 점수는 80점 이상이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80점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80점이 안 됐으니까 무조건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if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죠? 얘는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는 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5화가. 이렇게 조건이 and 안에 5화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아니 이러면 불합격이고, 이러면 합격이고, 이러면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국어 점수는 뭐냐 이거죠. 국어 점수야 뭐 C의 세 번째네요. C의 세 번째. 얘는 D의 세 번째. 얘는 E의 세 번째. 만약 이렇게 해서 쓴다 그러면 불합격. 나머지 점수는 얘는 둘 다 80이 안 됐으니까 불합격. 합격.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럭저럭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요. 5번 문제는 뭘까요? 5번 문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번 문제 이거잖아요. 단가 계산하는 거죠? 예,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상품 코드 앞에 두 자리를 가지고 따져서 아래에 있는 구성표에서 따지래요. 그러니까 왼쪽에 두 글자를 잘라야 되니까 레프트를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래 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럼 H룩업을 써야 되겠고, 예. 그 단가는 H룩업을 쓰고 H룩업을 써야 되겠고, 상품 코드에 두 글자를 짜야 되니까는 레프트를 써야 되겠고, 그래서 코드에 두 글자를 잘라서 아래 하단에 있는 구성표는 F 반드시 F4번 키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코드가 첫 번째, 상품명이 두 번째, 단가가 세 번째니까 세 번째 거 찾아와야 되겠고, 그럼 정확히 일치하는 거 찾아야 되겠죠. 0 쓰면 되겠고. 그러면 답이 맞을 거예요. 이제 단가가 나오는 거죠. 그 사실은 수량하고 단가를, 수량은 입력을 받는 거고 단가는 아래표에서 찾으면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금액이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금액을 그냥 수작업으로 계산했네요. 예. 상품명도 마찬가지죠. 상품 코드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상품명이 나와야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이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3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제품명이잖아요. 그렇죠? 상품명. 그러니까 2라고 쓰면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명 찾는 것도 HLOOKUP으로 찾으면 되고, 단가 찾는 것도 HLOOKUP으로 찾으면 되고, 코드만 넣어주면 돼요. 코드만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코드를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코드를 안 넣으면 오류가 나죠? 자, 보세요. 코드 안 넣었잖아요, 제가요. 코드를 안 넣으니까 에러가 나고, 그럼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이것도 뭐라고 써야 돼요? 코드를 잘못 써도 에러가 나잖아요. 코드를 잘못 써도 에러 나고 제대로만 써야 에러가 안 나잖아요. 잘못 쓴 코드라면 어떻게 돼요? 코드 오류. 엉뚱한 코드를 집어넣으면 코드 오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예. 아니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쓴다든지. 그렇게 쓸 때는 뭐를 씁니까? if 에러를 써야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5번 문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답은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드를 잘못 입력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상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게 해야 돼요. 메시지 출력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고쳐야죠. 어떻게? if error. 에러가 안 나면 그대로 HLOOKUP을 계산하면 되지만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여기다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해결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상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길죠? 네, 상품 오류. 너무 기니까 상품 오류. 상품 오류란 글자로 바꿔치기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문제를 넣어볼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책대로 제대로 MW01을 쓰면은 마우스가 되는데 만약에 없어. 상품 오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잘못 썼어. 이렇게. 상품 오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안 쓰거나 잘못 쓰게 되면 상품 오류가 나와야 되고. 그럼 단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단가 같은 걸 계산할 때는 여기 이제 단가잖아요. 그렇죠? 단가는 세 번째인데 코드를 잘못 입력했으면 어떻게 돼요? 오류. 이렇게 출력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출력을 하려니까 이걸 살짝 고친다면은 여기다 3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상품 오류라고 쓰지 말고 뭐 그냥 오류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 잠깐만. 잘못 쓴 거죠, 제가? 둘은 맞죠? 이거를 쓴 게, 이거는 제대로 썼고, 여기가 틀렸지. 여기를 잘못 썼죠. 자, 예를 들어서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품 오류. 예, 아니면 코드를 잘못 쓸 때 상품 오류 또는 상품 오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해라 이거죠. 그러면 전혀 이상 없이 뭐 오류라고 치면 그냥 오류라고만 출력해도 되고요. 오류라고만 출력해도 되고 거기다 오류라고만 출력하면 되고. 그래서 잘못 썼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예. 제대로 쓰면은 제대로 답이 나오고. 그럼 얘와 얘를 곱하면 금액이 제대로 나오게끔만 하면 되죠. 실무적인 걸 할 때는요, 문을 많이 떼워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if 에러가 시험에 실제로 많이 나와요. F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F형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번 문제는 미니멈, 맥시멈 뭐 구하는 거잖아요. 최대 낙찰가니까 뭐예요? 맥스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품목이 게임에 대해서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Dmax를 구해야 되겠네요. Dmax. 그 다음에 중간값 구하래요. 중간값. 뭐 메디안 구하는 건가요? 중간값이 메디안인데 MOD는 뭐예요? 모드는 최빈값. 가장 많이 발생한 값.
메디안은 중간값. 중간값이라는 건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이 중간값이에요. 중위수라고도 얘기하는데 통계학에서. SQRT는 루트 제곱근 구하는 거죠. 제곱근. 팩토리얼 FACT 팩토리얼 뭔지 아시잖아요. 누승이라고 하나요? 뭐 4팩토리얼 그럼 4, 3, 2, 1 곱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별거를 다 시험에 내기도 했는데 굳이 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해볼까요 또? 삼 번 문제 같으면 if and 함수 사용하래요. 5월 주문량이 6월 주문량과 6월 주문량이 100 이상이고 6월 주문량이 5월 주문량보다 30 이상 크면 꼭 책에 다 보세요. 97페이지 밑에 3번 답을 보시면은 if and 조건이 세 가지죠. 5월 주문량이 100 이상, 6월 주문량이 100 이상, 6월 주문량이 50 주문량보다 30 이상 크면, 그러니까 6월에서 5월 뺀 값이 30 이상이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기 상품 아닌 빈칸. 그렇죠. 그런데 지금 3번의 답을 보세요. 3번의 답을 보면 인기 상품 콤마 따옴표가 붙은 것처럼 나와요?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따옴표 열고 닫고가 좀 약간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따옴표 열고 닫고 바로 하셔야 돼요. 답란에 지금 인쇄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옴표 열고 한 칸 떨어지고 따옴표 닫고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따옴표 붙이고 막 열고 닫고 바로 이렇게 쓰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98페이지에 4번 지형이네요. 지형 4번 문제가 밑에 상여 비율이 있는데 사원이면은 기본급에다가 상여 비율 3%를 넣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부일급 쓰는 거 뻔히 아시겠죠? 부일급 쓰는 건 아실 테고 어렵지 않을 테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if, sum if, count if 자, H형에 보시면 H형에 보면 2번 문제 있습니다. 2번 문제 합격 인원인가요? 합격 인원. 이걸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보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I3부터 제9까지 영어하고 전산 점수를 가지고 영어는 80점 이상이고 전산은 90점 이상이어야 되만이 합격을 하나봐요. 합격 인원수가 몇 명이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는 if 조건부 개수잖아요. if는 어느 항목에 대해서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전산 점수가 90점 이상이니? 그래, 아니야. 둘 중에 하나 묻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 합격 인원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if는 아니잖아요. sum if s는 뭐예요? 조건부 합격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당연히 count if s를 써야 되겠죠. count if s를 써야 되는 조건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계산에서 아까 저 위에도 제가 이렇게 조건부 계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조건부 계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건부 계산에서 범위가 어디냐? 범위가 어디고 그 다음에 조건이 어디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이다, 전산 점수가 90점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범위는 뭐냐면 그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가 된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크리테리아 레인지 1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랬거든. 조건이 들어있는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니까 그러면 영어 점수라고 하는 이 동네가 일단은 범위가 되고 이 중에 그거 하나 갖다 80이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범위가 들어가고 그거 하나 갖다 90이라고 하는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간 거죠. 그 엔터를 쳐주면은 합격 인원은 2명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범위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여기서 범위라고 하는 것은 범위는 조건이 있는 곳이 바로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반 남자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남자다, 축구다라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있는 성별란이 첫 번째 범위가 되고 축구냐, 야구냐, 농구냐 그 구기 종목이든지 뭐 그 스포츠 종목들이 있는 데가 두 번째 범위가 되고 그리고 조건은 무조건 다운표안에다 쓴다. 다운표에다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평가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잘 보세요. 4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1등급서부터 6등급 이하까지 6등급 이하까지 미만까지 A등급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7등급은 6등급에서 11등급 전, 즉 10등급까지가 B등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있냐면 0등급이 나왔어요. 0등급. 16등급 넘어가는 거는 D등급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0등급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죠. 이럴 때 먼저 V루컵부터 한번 H루컵부터 해볼게요. H루컵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이 등급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등급표를 쓰는데 이 등급표를 쓰고 아래에 있는 등급 표시에서 F4번 키 누르고 콤마 두 번째 이때는 뭐예요? 정확히 일치하는 거 찾는 게 아니죠. 몇 등급에서 몇 등급 사이에 있는 걸 찾는 거잖아요. 값을. 그때는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거니까 기본값이니까는 그냥 쓰시면 돼요. 예. 그럼 A등급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거 0등급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런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if 에러를 쓰는 건데 if 에러를 쓰고 거기다 함수를 계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 발생할 때 이렇게 거기다 처리를 해요. 계산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는 게 에러가 없으면 그냥 계산이 나오는 거고 그 계산을 했더니 에러가 발생하면 이쪽에 있는 거를 처리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산한 문제가 이거예요. H그룹인데 H그룹이었는데 는 if error라고 계산을 하고 H그룹을 계산했더니 계산해서 에러가 안 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나머지는 애들은 에러가 안 났는데 어떤 애들은 에러가 났거든. 여기다 뭐라고 쓰라고 돼 있어요? 책에서는 등급 오류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을 할까요? 네. 끝났지만 저도 딱 보다 보면 V루컵이나 H루컵은 알겠는데 예. if-error나 인덱스나 딱 봤을 때 문제를 읽어봤을 때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 참 난감한 거죠. 네. 저야 이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걸 아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 오류라고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에. 그러면은 이것이 if error라는 함수를 쓰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vlookup은 일단 아니니까 hlookup 써야 되겠고, 인덱스는 뭐냐면요, 인덱스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제가 요거를 찾아가려 그래요. 요거 요 남이란 글자를 찾고 싶어. 그럼 이제 표가 요만큼 있잖아요. 표가. 제가 색깔을 좀 칠해버릴 텐데, 이렇게 표가 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지금 요 표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얘를 찾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는 인덱스, 이 표에서, 몇 번째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몇 번째 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이렇게 찾는 거죠. 이럴 때 낳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덱스예요. 인덱스는 표에서, 가로, 세로 표에서 몇 번째 거를 찾아라 하는 뜻을 쓸 때 인덱스 함수를 써요. 근데요. 예. 이렇게도 그렇게 알겠는데. 예.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응? 비슷한 거. 함수가 비슷한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풀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응용 문제잖아요. 응용 문제. 이 함수를 쓰시오 그러면 칠튼도튼 써야 되니까 알겠는데 이 중에 고르시오라고 했더니 두 개를 고를지 세 개를 고를지를 모르는데 가장 많이 함수가 나올 때가 세 개예요. 네 가지 겹치는 경우는 시험에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세 가지만 겹쳐요. 세 개만. 그러면은 이제 그 비슷한 것들이 이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라도 질문을 하셔야 돼. 요런 함수와 저런 함수의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하는 건데, 특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지금 두 가지잖아요. 네.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전산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 인원수를 구하시오 그랬죠. 인원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뭐뭐 이상이고 그러면 AND 조건을 쓰는 것도 있잖아요. AND. if 안에다 AND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별이 남자이고 등급이 3등급 이하면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3반으로 가시오. 뭐 이렇게 요 하나를 가지고 자기 항목을 갖고 따질 때 아까 여기에서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합격 불합격 매기는 거 있잖아요. 영어 점수가 몇 점 이상이고 수학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그 다음 사람도 합격 불합격 따져야 되잖아요. 그때는 if 함수를 써가지고 and에다가 조건을 물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과 건축과인데 학과가 건축과인데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나온 걸 봐서는 아마도 이거는 디에버레이지일 거야. 디에버레이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조건을 이렇게 걸잖아요. 그렇죠. 그럼 디에버레이지 그래서 블록 잡고 그 다음에 뭐의 평균 구하는 거죠? 영어 점수의 평균 구하는 거죠? 조건은 뭐다? 학과가 건축과 이런 거지. 여기도 걸어도 되고 근데 분명히 여기 있는 조건을 쓰라고 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디에버레이지를 쓰겠지. 예.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매기는 건데 등급을 매기는 거는 H급을 써야 되겠죠. H급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if error라는 함수를 써야 되겠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합격 인원수를 매겨야 되는데 합격 인원수를 매길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매길 때는 if 안에 and를 가지고 물어보지만 전체 80점 이상이고 90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냐를 묻는 거잖아요. 전체를 갖고 물어볼 때는 if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특히 인원수 매기는 거잖아요. 인원수. 카운트 계열이란 말이야. 카운트. 근데 달랑 카운트만 쓰면 뭐예요? 다 세라 이거지. 다. 카운트 그러면 숫자의 개수를 세라. 카운트 A 그럼 뭐야? 빈칸만 아니고 다 세라 이런 거고.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만 세라 이런 거죠. 그럼 카운트 if는 뭐예요? 조건에 맞는 개수 세는 거죠. 근데 개수가 2개 이상이 나오니까 카운트 if s가 붙어야 돼. 복수형. 아까 여기에 조건부 계산하는 건데 요 카운트 if가 있는데 카운트 if에도 s가 붙을 수가 있고 s 복수형이에요. 에버리지 if 카운트 if도 s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count if s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5번하고 이제 유사하게 내는 문제가, 문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순위를 구해서, 순위를 계산해서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 나머지는 참가상. 이렇게 처리하래요. 근데 몇 명이 시험 봤냐? 7명이 봤어. 7명이 이제 시험을 치렀다 이거죠. 그러면 는 추수, 그 다음에 랭크를 구해야 되겠죠? 랭크를 계산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4등이면 동상. 그럼 5등, 6등, 7등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참가상, 그 다음에 참가상, 그 다음에 참가상 하고 이렇게 다 써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7명이 아니라 100명이 시험을 봤어요. 똑같은 건데 100명이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까지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매기지만 5등서부터 100등까지는 96명에 대해서는 참가상을 쭉 나열해 줘야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지. 그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if 에러가 들어가야 돼요. if 에러가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위를 계산하는데 1등, 2등, 3등, 4등은 그대로 매겨주는데 5등은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추수함수에 의해서 5번째 항목이 없으니까 에러가 나겠죠. 그럼 에러가 발생하면은 뭐예요? 5등부터 100등까지는 다 등 외잖아요. 그렇죠? 참가상 이렇게 가라 이거죠. 100명이다 1000명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쓰는 게 우리 시험에서도 실제 관행도 문제로 나왔었어요. 관행도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 오류를 매긴다라는 것도 필요하고 이 순위를 계산해서 대상, 금상 매겨줄 때도 인원수가 많으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성차를 매겨서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10등까지는 본선 진출, 나머지는 빈칸 이렇게 출력해라 그러면 그때 자 100명이 시험을 봐서 10등까지는 본선 진출, 그 외에는 빈칸 이렇게 처리하면 는 if 석차를 매겨서 석차를 매기는 거니까 이제 랭크를 하면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석차를 해가지고 얘가 10등 안에 포함되느냐를 물어봐야지. 10등 안에 들어왔느냐. 10등보다 작거나 같으냐 하면 10등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선 진출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빈칸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일단 답이 되는 거지.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쉬운 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를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컴퓨터로 갖고 이렇게 풀어볼 때는 답이 있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컴퓨터로 해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답이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그거를 종에다 적어놓고 수작업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랭크가 석차를 구했는데 맞아. 그 추수함수는 요 값이 1이면 첫 번째, 2면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if 에러는 뭐였더라? if 에러는 요거를 처리했는데 에러가 날 수도 있으면 끝에 거를 하고 에러가 안 나면 그대로 해라. 이제 함수의 설명을 갖고 읽어봐야죠. 그럼 이해가 됐잖아. 이해가 되면 외워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저는 이해가 안 되면 못 외워요. 머리가 단순해서 그런지. 이해가 되고 나면은 외워지는 게 아니라 외울 수는 있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무대뽀로 못 외워요,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
아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돼. 아 이거 복수형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럼 조건은 이런 거고 범위는 이거고 조건은 이거고 대충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 이제 외워야지. 어떻게 외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써봐야지. 손으로 써보고 키보드로 입력을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약간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좀 더 해볼게요. 예. I형을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 문제에서 장학금 문제가 뭐냐면 sum if, average if, sum if s, average if s. 그러니까는 조건부 합계를 구할 거냐, 조건부 평균을 구할 거냐 하는 거잖아요.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average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조건이 뭘까요? 법학과라는 조건하고 3, 4학년이라는 조건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average if s가 돼야 되겠죠. I형 102페이지 1번. I형이 지금 법학과 고학년 3학년 4학년들에 대한 장학금의 평균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시면 평균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밑에 sum, average 둘 중에 구하는 거니까는 sum은 합계 구하는 거니까 아닐 테고 average 쪽을 구하는 거 맞겠죠. 그렇죠. 근데 조건이 average if 같으면 법학과의 학생들만 따져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법학과이면서 3, 4학년이니까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형 if, average if s를 써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는 average if s 범위가 쭉 블록 잡고 법학과 그 다음에 학년 블록 잡고 크거나 같다 3학년. 이 조건을 두 가지를 써주면 근데 뭐예요? 문제가 생겼죠?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앞부분에 평균 구할 범위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평균 구할 범위.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 조건부 계산에서 여기 조건부 계산이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이 조건부 계산에 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sum if라든지 는 sum if 하고 는 average if 그 다음에 는 count if. 그럼 여기 sum if는 뭐냐면 범위가 들어가고요. 조건이 들어가고 합계를 구할 범위가 들어가요. 여기는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고 평균을 구할 범위가 들어가고 count if는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면 끝나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sum if s 그 다음에 average if s 그 다음에 count if s. count if s는 뭐죠?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sum if s 같은 경우하고 average if s가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예요. sum if는 범위와 조건을 쓰고 나중에 합계를 구할 범위를 써요. 그런데 sum if s하고 average if s, s가 붙으면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기는 이제 평균을 구할 범위가 들어가고, 범위 1, 조건 1. 범위, 조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sum if는 단수형 조건을 걸 때는 범위, 조건, 합계 구할 범위. average if도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 이렇게 들어가는데 복수형이 붙으면 합계를 구할 범위나 평균을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범위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읽어보시면 잠깐만 보세요. 먼저 볼게요. 여기에
는 average if라고 average if라고 써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average if s를 썼더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균 구할 범위가 뭐냐 이거지. 평균 구할 범위가. 그럼 뭐다? 여기 장학금이 평균 구할 범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이 걸려 있는 범위 첫 번째. 조건이 걸려 있는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테리아 레인지 1, 크리테리아 1, 크리테리아 레인지 2, 크리테리아 2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더라 이거죠. 예. 그거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들은 if, middle, count, count if, decount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3번 문제에서 지금 경리부 사원의 인원을 구하는 거잖아요. 경리부 인원이 소속이 영업부, 소속이 관리부, 소속이 영업부. 소속이 영업부 있는 건 찾기 쉬워도 소속이 관리부는 못 찾겠네. 그럼 디카운트 못 쓸 거 아니에요. 카운트는 무조건 숫자 개수를 세는 거니 땡이고, 그러니까 카운트 if를 써야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특별히 뭐 조건을 따로 쓰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면, 조건을 따로 쓰시오라는 말이 없다면 그냥 써야지 뭐. 5번 문제는 추수 문제하고, 추수는 뭐 1, 2, 3, 4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값을 가지고 마지막 글자가 한 글자 오른쪽에서 자르니까는 뭐 는 추수 괄호 열고 라이트 괄호 열고 사원번호 콤마 하나 괄호 닫고 콤마 총무부 관리부 영업부 생산부 뭐 이렇게 쭉 쓰면 되죠 뭐. 밑에 답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처럼 트렁크 함수가 나와 있어요. 트렁크는 라운드 이런 계열들은요, 트렁크는 소수점을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트렁크라는 함수가 있고 int라는 함수가 있고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고 뭐 이런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트렁크는 소수점을 무조건 잘라요. 양수든 음수든. 근데 int는 양수일 때는 소수점에가 잘리지만 음수일 때는 아니잖아요. 라운드는 반올림, 올림, 내림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는 트렁크 가로 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는 int 가로 열고 어쩌고 저쩌고, 는 라운드 가로 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야지. 계산한 결과를 반올림을 하던 계산한 결과의 소수점을 자르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렁크 함수가 먼저 나온단 말이야. 라운드 함수가 먼저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음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 결과를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리시오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는 트렁크 괄호 열고 뭐 에버리지 if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예. J형 같은 경우도 2번이요. J형의 2번. 삼성 상사의 매입 수량 합계를 구하시오 이거잖아요. 자, 합계를 구하니까는 썸이냐 D썸이냐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지. 에버리지나 디에버리지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건 평균이니까. 그럼 2번 문제 자체를 보시면은 2번 자체를 보시면은 지금 매입 수량인데 매입처가 삼성 상사라며. 여기 삼성 상사의 매입 수량이잖아요. 그렇죠? 그 매입처가 현대상사가 아니라 매입처가 삼성상사라면은 이거는 조건부 합계잖아요. 그 뒷썸을 써야지. 썸은 무조건 합계 구하는 거잖아, 다. 당연히 뒷썸 밖에는 구할 게 없죠. 나머지는 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표준 편차를 구하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근데 이제
그 5번 문제 보면 VAR이라는 함수가 있고 STDEV라는 게 있는데 지금 내림하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다운을 쓰겠죠. 는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VAR이냐 STDEV냐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는 VAR 썼더니 뭐라고 써요? 분산이라고 써있잖아. 분산. 분산은 아니잖아. 그러면 STDEV 그럼 뭐야? 표준 편차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 쓰면 되죠 뭐. 그럼 가로 열고 그냥 블럭 잡으면 돼요. 이렇게 블럭 잡으면 돼. 그리고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요 뒤에다 가로 닫고 콤마 1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고 1,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뭔진 몰라도 요거에 표준 편차를 구한 거다 이거지. 표준 편차 STDV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06쪽의 D형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럼 라지를 써야지 뭐 라지 괄호 열고 블럭 잡고 콤마 2 그럼 두 번째로 큰 값이고 맥스는 제일 큰 값이고 미니멈은 제일 작은 값이고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이고 함수 자체가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서원 코드의 세 번째 글자를 가지고 코드표에서 찾는 건데 H루컵을 쓰겠죠. 중간에 꼈으니까 미들 함수를 쓰겠고요. H루컵하고 미들 함수를 쓰겠지. 근데 이제 뒤에 컴마 뭐가 들어와야 돼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정확히 일치하는 값.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지역이 서울인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평균 구하는 거니까는 썸은 아니죠. 에버레이지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올림에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업을 써야 되겠네. 는 라운드 업 괄호 열고 D 에버레이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D썸은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거고 D 에버리지는 조건부 평균 구하는 건데 지금은 납품액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D 에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1000의 자리에서 1000의 자리든 100의 자리든 올림하라 그랬으니까 라운드는 반올림이고 라운드업은 올림이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니까 올림이니까 라운드업을 써야 되겠지 뭐. 1000의 자리니까 어떻게 돼요? 1, 10, 100, 1000, 1000의 자리에서 올리라고 했잖아. 1000의 자리까지 보이시오가 아니라 1000의 자리에서 올리라 그랬잖아. 그럼 만의 자리까지 보이라는 거죠. 그럼 1, 10, 100, 1000,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써야지. 3번에요. 3번. 예, 3번 D 에버리지 뒤에도 마지막에 조건을 예. 여기 답에 보면 지역 서울하고 다시 입력을 해서 하는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조건을 안 걸고 지역 조건을 안 걸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볼까요?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이렇게 이거 쓰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조건을 입력하라 그랬잖아요. 요 사이에다가. 근데 안 했어. 하라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지역을 쓰고 서울이라고 쓰고 나서 는 라운드 업 D 에버레이지 전체를 블럭 잡고 컴마 납품의 평균 컴마 지역이 서울 그리고 컴마 마이너스 4 뭐 답이야 거기 책에 있으니까 예,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안 하면 미워하죠. 이 문제는 뭐 그런 겁니다. 특별히 뭐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A 코드 D, M 뭐 코드표 나오는 거 마찬가지네. 그것도 뭐 VLOOKUP, 레프트 이거 두 개 쓰라고 했으니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있어요. 네 번째 F형 문제인가요? F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번 문제가 닉네임 구하는 건데 요 앞에 요거죠. 골뱅이 앞에까지가 글자를 자르는 거죠. 그렇죠. 닉네임 구하는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는 MID 이 이메일 주소에 첫 번째에서 몇 개를 자르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잘라야죠. 골뱅이 전까지 잘라래. 문제 즉슨 뭐냐면 요게 닉네임이래. 요렇게 닉네임이라는 거죠. 그럼 골뱅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온 거예요? 7번째 왔죠. 얘는 골뱅이라는 글자가 7번째 왔잖아. 여기는 골뱅이라는 글자가 깜짝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왔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 보면 서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서치. 자, 그러면 찾고자 하는 글자가 어디냐 이거지. 찾고자 하는 글자가 골뱅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맞죠? 7번째 있잖아. 쭉 나열하면 8번째 있고 8번째 있고 얘는 6번째 있고 5번째 있잖아요. 골뱅이가. 그러면 얘는 는 MID 이 글자에서 컴마 한 개 중에 이 글자 7번째 가면 안 되죠? 6개만 잘라야 되잖아. 그럼 빼기 1이지. 빼기를 해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빼기를 해야 이렇게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요렇게 요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함수 자체를 직접 써야지, 이렇게. 왜 빼기 1이냐 하는 거지. 왜 빼기 1이냐. 왜? 이 골뱅이라는 글자가 7번째 나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6개만 잘라야 되거든. 7번째를 얘는 8번째이고 골뱅이를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골뱅이 전까지가 닉네임이라고 했으니까 7번째니까는 한 개를 빼야 6개만 자르는 거고 6개만. 그래서 1을 뺐다 이거지. 1을 뺐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원리를 알아야 돼. 이게 이제 방정식이지 뭐. 관계 공식이 이렇게. 답을 보시면 거기 써 있어요. 왜 2를 뺐느냐 이거지. 근데 서치 다음에 보면은 여기 스타트 넘버라고 있죠. 스타트 넘버. 컴마 책에 1이라고 써 있죠. 왜냐면 LOVE99니까 L이란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근데 나는 두 번째 글자부터 찾고 싶으면 어떻게 돼? 두 번째. 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왜냐면 앞 글자가 골뱅이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나 봐. 만약에 여기 골뱅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첫 번째 만났을 거 아니야, 첫 번째. 첫 번째가 만났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렇게 만났으면 이 첫 번째부터 출발하면 얘는 첫 번째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혹시나 첫 번째 골뱅이가 있을 수 있으면 두 번째부터 출발해라. 이게. 두 번째 출발해도 어차피 골뱅이 요거는 7번째 있는 거고. 또 중간에 골뱅이가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 5번째서부터는 골뱅이가 안 들어갔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출발 숫자가 스타트 넘버니까 뭐 3부터 출발하시오. 뭐 2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1이라고 써 있는 이유는 앞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작해라 하는 건데 안 쓰면 무조건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책에는 컴마 1이 나온 이유가 앞에 있는 글자부터 출발해라, 계산해봐라 하는 그 뜻이었다라는 거죠. 요런 거는 조금
안 해봐서 우리가 좀 생소한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 사람 아이디를 잘라라 이런 거 있죠. 아이디. 이게 아이디잖아. 아이디. 닉네임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디죠. 이메일 계정에서 골뱅이 앞에까지가 이 사람의 아이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디 안에는 골뱅이 못 넣잖아요. 이 아이디 안에는 골뱅이를 못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골뱅이 다음에 뭐뭐.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일 계정이. 그럼 이 앞 글자를 잘라라 이거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6글자를 잘라라 그러면 왜 레프트 6 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 있겠죠. 123 빼기 123 빼기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어떤 사람은 세 자리 글자 다음에 대시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네 번째 이후에 대시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이후에 대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대시 이전 글자만 잘라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지. 주민등록번호 어차피 6자리 빼기 7자리니까 무조건 왼쪽에 6자리 자르면 되지만, 이렇게 전자우편 계정 같은 경우에는 골뱅이 전까지만 잘라야 된다 이거지. 골뱅이 전까지는 어떤 사람은 3글자, 어떤 사람은 10글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개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공통적인 건 뭐다? 골뱅이서부터는 동일하게 나온다. 이게 골뱅이는 중간에 꼈다 이거지. 시험에는 미드를 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레프트를 써도 결과는 같나요? 응? 어떻게? 시험에 여기서는 지금 미드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 미드 함수요. 예. 근데 레프트를 써도 결과는 같나요? 레프트를 쓰게 되면은 여기 레프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레프트를 쓰고 이 글자 중에 몇 개를 자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똑같겠죠? 똑같아요. 그래도 왼쪽에서부터 자르는 거니까 왼쪽 첫 번째서부터 몇 개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프트죠 본래는. 그런데 미들 함수를 쓰라고 한 거니까 1, 얼마 이렇게 쓴 거지. 이렇게 1, 얼마라고 쓴 건데 미들 함수니까. 근데 레프트 함수 쓰면 간편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업무상에서는 레프트를 써도 되고 미드를 써도 되고 마음대로. 근데 시험에서는 미드를 쓰라고 했으니까 싫으나 좋으나 써야지 뭐. 안 쓰면 또 안 되니까. 대부분 나와 있는 유형이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if, and 어쩌고 저쩌고 다 그렇게만 나와 있어서 랭크 함수 구해가지고 뭐 1등에서 3등까지는 선발, 나머지는 빈칸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좀 볼게요. 128페이지에 D형입니다. D형 128페이지. 작년도 책에는 이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 요거는 오셔가지고 복사를 하세요. 예, 복사를 하시면 제가 책에 2권이면 하나 드릴 텐데 저도 책이 하나밖에 없어서 못 드리겠고, 복사를 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아니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하나, 둘, 총 몇 문제예요? 관련도 문제가 책 보세요. 최신 기출 문제가 2014년 2회 2급 D형 1회 2013년 3회에서 5개 문제가 여기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5문제가 제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밑에 2012년 2회부터 5개는 파일로 되어 있어요. 파일. 그러니까 파일을 프린터로 인쇄해서 봐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줄이기 위해서 5문항, 10문제 중에 5문항만 했고, 우리들이 5문항만 좀 해볼 겁니다. 5문항만 해보고, 2014년 이후에 실기시험이 새로 나온 거 있으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인쇄 드릴 테니까는 그거는. 다음 시간서부터는 실제 문제 입력하고, 그리고 실제 문제처럼 처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예.
두꺼운 책 가지고 안 오셔도 돼. 안 갖고 얇은 책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예. 네, 얇은 거 이거 관행도 문제죠. 이거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